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컨벤션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센티브 여행입니다. 인센티브가 과연 뭔지. 이 마이스에서 두 번째 거리죠. 저번 주에는 미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회의. 좀 작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 보통 기업회의라고 그랬죠. 또 하나 이제 나눠지는 것은 국제회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뭐냐, 여기 I 중간에 MIC의 I의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 산업. 이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여행사가 주로 이제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은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비즈니스 트래블. 음?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인센티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센티브. 자, 오늘 인센티브의 그 트러블의 어떤 정의, 발달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그 종류, 유형들, 인센티브의 유형들, 투어의 유형들을 좀 알아보게 될 거고요. 기업이 이제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기업이 인센티브 투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목적들, 인센티브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 특징들, 인센티브 트러블의 특징들, 또 그런 인센티브 유형을 유치, 음? 유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또 영업 전략은 어떻게 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 일단 개념부터 좀 파헤치고 종류도 보고 사용 이유, 어떤 상품의 특징, 그쵸? 유치 전략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국내에는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이번 주에 이거를 다 못 끝내면 아마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하게 돼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한테 첨부해 드릴 말씀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쭉 써놨으면 그 매 주별로 주제가 하나씩 있어서 쓰긴 했지만 어떤 주제는 좀 내용이 좀 빈약한 게 있고 어떤 주제는 좀 내용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한 주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2주에 걸쳐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한 주에 진행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강의 계획서 내에 있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다 한 번씩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투어, 인센티브 투어는 동일한가? 여러분들이 여행사 경영론이라든가, 관광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더라면, 단체 투어는 일단 10명 이상을 갖다가, 10명 이상을 그 관광, 모시고 다니는 걸 일반적으로 단체, 그룹 투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인센티브 투어는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예요. 그러나 단체와 인센티브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는 시작부터가 다르다. 이거는 수요자가 중심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더 중심이 돼요. 단체 투어는 일반적으로 여행사가 패키지라고 그러죠.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다니는 일반적인 순수 관광, 순수의 관광에 좀 가깝고, 인센티브 투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트래블. 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비즈니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단체 티브 투어는 다르다. 지금 보듯이 이런 것이 이제 단체 투어가 좀 많은 형태가 띄고 있고요. 인센티브 투어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되는 거고 어떤 방문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순수 관광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차이점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파헤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센티브 뜻은 원래 이제 본격 자극을 주고 충동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살짝은 갖고 있어요. 자극과 충동. 그래서 인센티브 투어의 요거는 이제 그런 뜻이 갖고 있지만 인센티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조정하다, 격려하다, 자극을 주죠. 자극을 주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조기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감인데 일단 인센티브는 조정을 하다 또는 격려하다 그러니까 조정하다 격려하다 분위기를 갖다가 좀 바꿔주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극을 주다 그럼 우린 기업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사기진자 동기를 부여한다 그쵸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 조율을 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의 인센티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전된 의미로서 뭐냐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기대, 격려하는 거니까요. 처벌에 대한 잘못된 거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같이 갖게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충동, 자극을 줘가지고 유발시키고 그 노력에 대한 동기도 보여주고 보상을 통해서 혹은 포상을 통해서 동기를 갖다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이 빨리 정착이 됐어요. 1906년서부터 정착이 됐던 겁니다. 인센티브는 본격적으로 1960년대서부터는 이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산업으로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기구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센티브 전문가 협회에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 종업원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사, 유통을 거래할 때 있어서 유통 파트너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떤 밴드 업체들 등 거래상들 혹은 또 그런 상품들을 구매했던 고객, 구매 고객에게 여행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하면서 그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무슨 동기? 직원들은 사기 진작, 동기부여 뭐 이런 거게 되겠죠. 직원이나 거래상들은 포상을 주는 거니까 여행객들한테는 재구매 이런 식으로서 하는 일종의 경영 도구다. 일종의 경영 도구다라고 인센티브 전문가협회, 미국에 있는 인센티브 전문가협회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경영 도구가 인센티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리는 게 뭐냐, 노린다라기보다는 이제 목적이 뭐냐, 업무의 효율,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의 향상. 그래서 극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업무를 효율. 그런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원이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겠죠. 직원이 향상성이 돼. 그러려고 하기 위해선 어떻게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기를 갖다 부여시켜 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업무 갖다 효율을 시켜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경영의 도구로서 인센티브를 이용을 한다. 여행이라는 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 여행이다, 인센티브 트래블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1960년대서부터 아예 미국은 요때서부터 산업화시켰다. 산업의 형태로서 이건 상당히 이제 나중에 다시 더 설명드리는데 고부가 가치로서 산업의 가치가 있다라서 미국 쪽에서 충분히 이걸 가지고 저걸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관광공사는 그럼 반면에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렸을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회사에서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 트래블이니까. 비즈니스니까. 네? 비즈니스니까 회사가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의 성과. 여기서 조직원들은 뭐예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매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 순수 여행이에요. 순수 여행입니다. 포상의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간, 포상이나 혹은 보상의 개념이 들어간 여행을 갖다가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 이제 최소 조건은 뭐냐? 상업용 숙박시설에 최소한 1박 이상은 체류를 해줘야 된다. 전제 조건은 달아놨어요. 전제 조건은 1박 이상 체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달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관광공사는 미국에 있는 그 협회하고는 이게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일종의 경영동구라는 것을 포인트를 줬더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순수 포상 여행이다라고 해서 개념을 살짝 관점이 좀 다른 관점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죠. 미국 쪽하고 우리하고는 좀 살짝 다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인센티브 트래블은 주체가 누구냐? 회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즈니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썼고요. 혹은 이제 단체 조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단체나 조직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협회, 당연히 협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법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얘기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이건 어느 조직이나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을 때 각 조직원들이 으쌰으쌰 하는 이런 기분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회사, 상업용 그 법인 회사만이 아니라 그 다른 단체나 조직도 충분히 인센티브 투어를 주최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이나 조직 구성원들, 협력업체 파트너죠. 그다음에 판매 대리인.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고객도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도 소위 얘기해서 VIP 고객들 혹은 구매 이력이 좀 높은 고객들. 그러면 그 말이 뭐 VIP가 되겠죠. 이런 고객들도 충분히 인센티브에 참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다음 이제 목적은 뭐냐? 그래서 업무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성과, 실적 달성에 대한 어떻게 돼요? 포상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열심히 하겠죠. 즉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를 제거하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또 휴식 즐거움을 또 줘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음에 업무 복귀가 아주 상상된 업무 복귀가 빠른 업무 복귀로 인해서 향상된 생산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무료 보상이죠. 무료로 보내준다.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무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는 90%는 전액 다 지불해 주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90%는 거의 다. 그러다 가끔씩은 보면 한 10여 프로나 20여 프로 정도는 각자 또 돈을 내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야 1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1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고 싶어하는 대상자들이 120만 원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서 100만 원 대줄 테니 20만 원 너희들이 더 내고 너네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돈을 내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다. 하여튼 성격은 보상이냐 포상이에요. 특별한 상해고 경영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근대 경영 기법으로서 많이 이용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상용 여행,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 그래서 인센티브 트래블에 많이 뛰어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가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자체가 성진 CNT예요. 사실 이제 여행사인데 이것이 여행사인데 불구하고 앞에서의 그 봤을 때는 뭐죠? 여행사는 느낌은 사실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금 얘기는 이런 인센티브 투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 기업체나 법인이나 어떤 조직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 회사 이름이 굳이 여행사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여행사 이미지가. 뻔히 고정 거래처들을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 거죠. 특히 여러분들 알겠지만 제가 주로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마마 행사, 홍콩에서 열렸죠. 그동안에 홍콩에서 열리는 K-팝 월드 투어라 해야 되나? 그런 마마 행사도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튼 1960년대서부터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2010년 정도서부터는 아주 대한민국이 또 많이 하게 된 투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뭐 판매점을 대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유통의 경로대로 사원을 대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이거의 목적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고 판매점은 이제 파트너들은 연대 강화를 하는 거고요.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이 장기 복무가 되게 중요해요. 장기 복무. 여러분들도 나중에 느끼면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1년 있다 그만두고 2년 있다 그만두고 3년 있다 그만두고 또 한 2, 3년 있다가 저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딴 데로 가면 저한테 많은 마이너스를 작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장기 복무를 또한 주기 위한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모 회사 독일 회사거든요. 독일 회사의 그 다국적 기업이었는데요. 5년은 근무한 지 10년 되면 10년 되면 해외여행 어디 20년 되면 해외여행 어디 30년 되면 해외여행 점점 더 높아가죠. 여긴 아시아 존이었다가 유럽 존이었다 미국 존이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의 여행 플러스 또 다른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금전적 보상.
여행을 시키는 이유는 굳이나 다 전부 다 금액을 안 하고 여행을 시키는 이유는 뭐다? 친목 도모. 가족들 간의 여행도 좀 보내주고 그때는 이제 한 사람만 공짜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무료로 보내주는 이런 식의 그런 투어를 했던 그 다국적 기업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제가 중해제약이라는 데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해제약도 5년이 지나면 어디 푸켓 같은 데 보내주고 10년이 지나면 어디 보내주고 20년이 되면 유럽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 복무를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투어로 행사를 진행을 많이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소비자들 대상이죠.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상품에 대한 인지도. 그러면서 재구매 또한 또 뭐 있어요? 재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재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소개해 주는 거죠. 구전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소개를 해. 야, 그 상품 괜찮더라. 갔다 와봤더니 와 여행도 보내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인지도가 향상시키는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 그래서 대상자는 직원이라든가 사원 파트너, 밴드, 협력업체, 그다음에 이제 사원, 소비자들 이런 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어로서는 비싼 말이에요. 인센티브 여행, 보상 관광 혹은 포상 관광, 인센티브 트러블, 인센티브 트립, 인센티브 투어스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한다. 다 동일하다. 다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한다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미국 같은 데 경우에 그 인센티브 여행에 그 관련된 기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었어요. 비즈니스 트래블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센티브 여행의 그 목적. 그거 왜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간단하게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이제 목적인데 이 목적을 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목적. 자, 우리가 그 대상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판매상,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그리고 사원들 그 다음에 고객들 이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뭐 동기부여도 있고 연대 강화도 있고 뭐 저 상품 인지도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정리를 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한 번에 정리. 첫째 이제 판매 증가입니다. 판매 증가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객들한테 상품 인지도까지 상승을 시켜버렸으니까 상품 인지도 또 상승시키는 판매가 증가되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견학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이 됐던 사원이 됐던 고객이 됐던 다음에 협력업체가 됐던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지역을 가보고 싶었던 적에 대해서 새로운 문명과 문물을 갖다 배울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엔 애사심을 고취하는 거죠. 동기부여 여기 따라서 이제 사기 진작, 동기부여 이런 거를 줄 수 있게 애사심을 고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 충성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충성도가 그냥 상승하기 쫙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사원 간의 단단한 결속팀 강화. 그래서 팀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팀빌딩. 워크샵. 그러니까 인센티브 투어를 가서 단순히 그 순수 관광처럼 노는 게 아니라 팀빌딩 시간도 가져요. 예를 들자면 서울 관광을 왔다. 그러면은 뭐 DMZ 관광도 하고 동대문 관광, 동대문 시장도 가서 좀 보고 K-팝 관련된 시설도 보고 그 K 드라마라 그래야 되나요? 한류 열풍이 그랬던 드라마 촬영지 세트장도 가보게 되고 다음에 먹거리 먹방 투어도 한국 음식도 좀 뭐 대장금에 나온 그런 음식들 좀 맛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하지만 3박 4일 이정 중에 하루 정도는 또 떼가지고 어떤 직원들끼리의 결속력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따로 갔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회의도 하기도 하고 앞으로 회사의 비전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갈 거다라는 앞으로의 청사진도 보여주면서 사원들 간의 끈끈한 결속력 강화시키는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시장 점유율이죠. 당연히 이제 판매가 증가되고 상품의 인지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장의 점유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애사심이 고취된 직원들은 더더욱이나 열심히 판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특정 사원 프로모션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원 간의 단단한 결속력이 강화한다 그랬잖아요. 팀빌딩이나 워크숍 때 컨퍼런스로 회의실 빌려가지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먼저 직원들이 알아야겠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 여행을 가서 그 상품 새로운 우리가 판매를 할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프로모션도 진행을 같이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생산성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직원들이 애사심이 고취되고 사원 간의 결속력도 강화되면 그 생산 효율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회사 직장이 즐거운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나에게 보상 해외여행도 보내주니까 더더욱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따다다다. 그 다음 무슨 비수기에 맞춘 영업 준비를 한다. 일반적으로 성수기 때는 그쵸? 성수기 때는 뭐 바쁘겠죠. 그때 비수기 때 일부러 인센티브 여행은 언제 많이 가냐면 비수기 때 여행을 많이 가요. 비수기 때 여행 가면 몇 가지의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좋을까요? 비용이 적게 든다. 비수기니까. 여행의 비수기도 되거든요. 여행의 비수기니까 항공료, 호텔 이게 다 전부 다 가격이 좀 더 싸거든요. 거기다 또 많은 인원수가 가게 되니까 좀 더 할인 더 받고 호텔이나 항공사나 식당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텅텅 비는 거보다는 채워주니까 최저의 요금만이라도 받고 행사를 따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예산도 좀 적게 들이고 효과는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비수기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성수기 때는 많이들 바쁘저기 하는데 비수기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느슨할 때 직원들의 그 결속력도 강화시키고 애사심도 고취하고 생산성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안 되지? 안 되나 보다. 다음은 이제 사기 진작. 결국에는 애사심 고충이든 사기 진작은 동기 부여 이 생금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기 진작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도 강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하고 협력회사, 직원들하고 협력사들하고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고객들도 같이 그렇게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특정 사원 프로모션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무료로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고객의 충성도도 상당히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2B 관계도 강화합니다. 요거는 이제 협력업사들하고도 좀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 아니라 일반 고객과 관계하는 걸 뭐라 그래? B2C라 그러죠. 커스터머입니다. 이건 비즈니스고요. 그러니까는 B2B 관계 강화, 법인과 법인, 어떤 협력업체들, 파트너들 이런 것들 갖다 같이 모여서 어떤 포상여행, 인센티브 여행을 보니까 관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냥 쭈삣쭈삣한 사회였었는데 단순히 일로만 진행되다가 이렇게 좀 사적인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고객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고객의 충성도가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고객의 충성도가 강화됐으니까 이 고객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겠죠. 새로운 고객을 자기 만족했으니까 내가 만족했으니까 나한테 가장 친한 사람들, 친한 지인들, 나를 믿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야, 이 상품 괜찮아, 이 상품을 이용했더니 이런 혜택들도 있고 상품의 질도 퀄리티도 좋더라, 너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이 창출. 본인이 재구매를 해서 재구매에 따른 매출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새로운 고객도 따라온다 이거예요. 새로운 고객도.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내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또 올라가야 되니까는 저절로 회사는 어떤 도움이 된다? 매출이 향상되는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서는 그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예, 공동의 이익과 정보 교환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정보 교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B2B를 하면서 같이 해외 나가서 뭐 저녁에 쓰면서 유흥회 하면서 뭐 술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러저러한 얘기.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행사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B2B 영업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현지 여행사가 되겠죠. 저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고 그 목적지에 있는 뭐 태국이라고 치면 태국에 있는 여행사. 이런 모임을 하면서 이런 그 인센티브 투어를 하면서 만나게 되겠죠. 만나가지고 왜 파트너사라 했잖아. 파트너. 파트너들. 이 파트너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그 협력업사들 전부 다 같이 가. 그러면 그 협력업사들이 또 전문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태국에도 협력업사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협력업사, 뭐 미국에도 유럽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정보는 저도 주고 각 나라별로 있는 정보 제가 받고 이런 식으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인센티브 여행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